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BMW 신형 5 시리즈입니다. 이번 신형 5 시리즈는 구형 대비 커진 차체에 예뻐진 디자인이 특징인데요. 근데 이 클래스도 곧 신형이 나온다는 거. 그래서 오늘은 신형 5 시리즈와 신형 E 클래스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디자인은 판매량이 가장 많은 520i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신형 5 시리즈는 구형 대비 짙어진 인상이 특징입니다. 특히 본인 라인을 각지게 잡고 그릴도 키우면서 가니쉬를 볼드하게 처리했는데요. 전반적으로 남성적인 라인들을 많이 쓴 것 같습니다. 헤드램프도 보면은 각을 바짝 세워놨어요. 여기에 엠팩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하단 에어 인테이크가 올라가면서 스포티함까지 추가가 되는데요. 반면 신형 E클래스의 경우에는 헤드램프에서부터 곡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릴 역시 면적은 확대가 되긴 했지만 완만한 라인이고요. 본인 라인도 유려해서 그런지 같이 이렇게 놓고 보면은 확실히 BM은 스포티하면서 남성적이고요. 벤츠는 여성적이지만 묵직함이 느껴지는 스타일입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AMG의 세로형 그릴, 이게 제일 예쁜 것 같더라고요. 다음으로 측면부에서는 기존 도어 캐치 그립이 매립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8, 90년대에 유행했던 거라서 그런지 조금 레트로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대신 풍절음이 감소한다는 이점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시승할 때 정확하게 측정을 해볼게요. 일단 이번 신형 5 시리즈는 기존 대비 커진 사이즈가 한눈에 체감이 됩니다. 수치상으로는 전장, 전폭, 전고, 휠베이스 모두 경쟁차 대비 가장 큰데요. 다만 높아진 전고 때문에 그런지 조금 뭔가 껑충하는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면 E클래스는 기존 보수적인 라인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습니다. 루프 라인의 경우 5 시리즈와 E클 모두 전형적인 3박스 라인이긴 하지만 E클래스는 오토플러시 도어 캐치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대신 신형 5 시리즈의 휠베이스는 신형 E클래스보다 34mm나 넓습니다. 즉 2열 공간에 있어서는 5 시리즈가 조금 더 쾌적할 거라는 뜻인데요. 실제로 앞자리를 최대로 밀었을 때 키 165 여성 기준으로 레그룸은 2뼘 조금 더 나오고요. 헤드룸은 하나 반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구형 대비 편안해진 것 같아요. 2열 옵션의 경우 520i 기준 시트 열선과 C타입 포트, 에어벤트가 있고요. 530i로 올라가면 4종 공조의 컨트롤 디스플레이가 추가가 됩니다. 루프는 전트림 파노라마 글라스가 적용이 되어서 그런지 구형 대비 개방감이 좋아진 것 같아요. 근데 참고로 이거는 열리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후면부를 보면 신형 5 시리즈는 테일램프 디자인을 바꾸면서 크기를 줄였습니다. 신선한 것 같아요. 반면 신형 E클래스는 리어램프를 분리형에서 연결형으로 바꿨는데요. 다만 점등 그래픽까지 로고를 적용해서 좀 투머치해진 것 같습니다. 범퍼의 경우 5 시리즈는 은색 가니쉬로 스포티하게, E클은 섹션 분리로 매끈함이 느껴지는데요. 전반적으로 후면부는 두 차량 모두 살짝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렁크 공간은 5 시리즈가 구형 대비 10리터 감소한 520리터, 신형 E클래스는 540리터입니다. 참고로 A6는 530리터예요. 공간은 특별히 거슬리는 포인트 없이 평평한 편인데요. 다만 그래도 동급 중에서는 가장 작다는 거. 따라서 이번 신형 5 시리즈는 캐빈룸에 조금 더 집중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짠! 드디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이번 신형 5 시리즈는 계기판과 인포테인먼트를 커브드 일체형으로 바꿨습니다. 비율은 계기판이 12.3인치, 인포테인먼트가 14.9인치입니다. 센터페시아 디자인은 분리와 직선, 돌출이 조화되면서 엣지감을 살려주고 있는데요. 특히 핸들과 콘솔 조작부는 평면적 구성으로 뭔가 비행기 조종석 같은 기분이 듭니다. 앰비언트 라이트 처리는 벤츠 타입의 일체형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인데요. 대신 이중으로 처리를 해서 그런지 좀 더 리듬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비상등을 켜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반응을 해요. 참고로 7 시리즈에 적용이 되었었던 인터랙션 바는 530i로 올라가시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형답게 운영체제도 iDrive 8.5로 업데이트가 되었는데요. 반응감을 보면은 굉장히 빠른 것 같습니다. 주요 개선 사항으로는 공조 조작성 개선, 게임과 같은 부가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남성적인 표현은 실내에서도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요. 다만 소재 구성에 있어서는 기본형인 520i는 살짝 아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특히 도어를 포함한 센터 전반의 플라스틱 범위가 좀 더 늘어났고요. 크리스탈 내장재도 530i부터라는 점. 그래도 레이아웃은 7 시리즈 급이니까 감성적인 부분을 양보하는 게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시트는 비건 소조인 배간자가 적용이 되었고요. 브라운 컬러를 예쁘게 뽑아준 것 같습니다. 촉감은 천연 가죽이랑 조금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나쁘지는 않은 편입니다. 여기서 신형 E클래스도 살펴보면 먼저 디스플레이가 5 시리즈와는 반대로 일체형에서 분리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특기인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도 확대가 되었고요. EQ 시리즈에만 들어가는 하이퍼 스크린도 내연기관 모델 최초로 적용이 됐다고 합니다. 아무튼 실내는 두 대 모두 완성도가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얼마냐? 이번 신형 5 시리즈의 라인업은 가솔린에서 520i와 530i 그리고 디젤 모델은 523D가 있습니다. 가격은 지금 보신 520i가 6,880만 원으로 가장 저렴하고요. 523D는 7,580만 원, 530i는 8,420만 원입니다. 참고로 X드라이브는 520i에서는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M 스포츠 패키지의 경우 각 45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MS 패키지 품목으로는 아이코닉 글로우, 이게 그릴에 불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M 서스펜션과 범퍼, 사이드실 N 핸들, 마지막으로 하만카돈 사운드 등이 추가가 됩니다. 확실히 BMW는 M팩을 넣어야지 예쁜 것 같아요. 경쟁차들의 엔트리 모델 가격을 보면 5 시리즈는 E클래스와 A6 대비 170에서 192만 원 정도가 저렴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신형 E클래스는 E200 기준 국내 예상 가격이 7,567만 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5 시리즈와 거의 6,70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갭이 더 벌어지게 됩니다. 다만 5 시리즈는 아직 출시 초기라서 별다른 프로모션이 없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 있는데요. 따라서 바로 구매하시기보다는 신형 E클래스 출시쯤에 기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이번 신형 5 시리즈에서는 전 모델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20i, 530i는 6마력, 523D는 7마력이 늘어났어요. 변속기는 기존과 동일한 GF 8단이고요. 연비는 동급 대비 준수한 편으로서 장거리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경쟁차와의 차이점은 A6만 전륜, 5 시리즈와 E클은 후륜이라는 점이고요. 이는 핸들링과 주행성에서는 우수하지만 악천후에서는 단점으로 적용합니다. 유지비의 경우 1년에 345만 원 수준으로 동급 대비 가장 적게 들고요. 마지막으로 보험 등급은 5 시리즈, E클래스가 14등급, A6가 7등급입니다. 이거는 숫자가 클수록 보험료가 낮아지는 거예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520i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일단 첫 느낌은 전 라인업에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추가가 돼서 그런지 지금처럼 쭉 항속할 때 말고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가속되는 느낌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엔진 힘만은 190마력이 되고요. 48V 배터리는 약 18마력을 보태줍니다. 그래서 도합 208마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가고소고 막히는 시내 구간에서는 배터리가 힘을 보태주기 때문에 조금 더 빠른 응답성과 부드러운 가속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 시리즈답지 않은 고급스러운 주행 감각이 구형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고요. 특히나 요즘은 벤츠나 아우디, 볼보 등등을 비롯해서 수입차 브랜드가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가 가장 최근에 타봤었던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된 차량이 볼보 차량이었는데요. 볼보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가 추가가 되고 안 되고 간에 이런 성향 차이가 크지가 않았습니다.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만 약간 부드럽다라고 느끼는 것 외에는 크게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요. 신형 5 시리즈 같은 경우는 정차했다가 출발했을 때 부드러움은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저속에서 이제 막혔을 때 가다서다 하다가 갑자기 이제 엑셀링을 해야 될 때, 그럴 때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이게 배터리가 엔진 출력에 보탬이 되는구나 라는 거를 다른 브랜드에 비해서 조금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고속에서는 이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과연 도움이 되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밟아보게 되면 현재는 컴포트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일 때 구형과 비교했을 때 사실 별다른 큰 출력에 보탬이 된다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5 시리즈가 가지고 있는 응답성 빠른 가속감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게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적용이 됐다고 해서 출력에 대한 엄청난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지는 않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주행감과 승차감 면에서는 구형보다 달라진 것들이 은근하게 많습니다. 먼저 승차감 같은 경우는
구형보다 뭔가 편안해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약간의 요철이 있는 구간들 있잖아요. 그런 구간에서는 비교적 노면을 구형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읽어준다라는 느낌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너무나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죠. 근데 요거는 지금 기본 트림일 때 이런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MSP, 그러니까 엠팩을 추가하시게 되면은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것과 조금 다르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차선 변경을 해봤을 때 뭔가 다이내믹하다라고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안락하고 편안한 패밀리카에 가까운 그런 세단의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운전의 재미 같은 경우는 사실 520i 기본 트림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대신 핸들링은 구형에 비해서 굉장히 라이트해졌습니다. 구형 같은 경우는 이 5 시리즈가 갖고 있는 묵직한 핸들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신형 G60 같은 경우는 이 디자인부터가 라이트해졌는데 실제로 이런 핸들의 무게도 같이 라이트해졌습니다. 제가 차선 변경을 하면서 핸들링을 느껴볼게요. 굉장히 라이트합니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핸들링을 조금만 조작을 했는데도 이 조향각도가 금방금방 나옵니다. 요거는 5 시리즈 공통인 것 같아요. 요거는 신형도 동일합니다. 근데 이렇게 핸들을 조작을 함과 동시에 뭔가 이 무게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좀 묵직함이 덜 해져서 개인적으로 드라이빙의 맛은 좀 순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첫 엑셀감은 스피디해졌고 승차감은 컴포트해졌으며 또 이제 핸들링 같은 경우는 라이트해졌는데요. 요게 조합이 되면은 이 BMW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스포티함이 약간씩 느껴지는 것 같아요. 지금은 컴포트 모드로 주행 중이었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달려보겠습니다.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는 이쪽에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데요. 시야가 많이 내려가서 개인적으로 조금 불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은 스포츠 모드로 바꿔둔 상태이고요. 스포츠 모드로 바꾸니까 이 엔진음이 약간 더 다이내믹해집니다. 자, 그러면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브락셀! 얍! 오, 엑셀 반응감이 굉장히 라이트해지면서 기민해집니다. 그리고 첫 스타트감은 오히려 약간 묵직해지는데요. 어느 정도 속도가 붙고 나서부터는 굉장히 스피디하고 다이내믹하게 반응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는 데에도 전혀 이 고속 불안감이 없어요. 이 BMW가 가지고 있는 특유의 고속 안정성은 신형 5 시리즈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꿨는 데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액티브 사운드가 들리는 거 외에는 뭔가 이런 드라이빙의 맛이 더해지는 요소들이 엠팩을 추가했을 때보다는 덜해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자, 스포츠 모드에서 차선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뭔가 조금 더 빨라진 응답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컴포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기는 했지만 이런 스티어링 휠 기업이라든지 서스펜션 이런 것들은 거의 그냥 노멀 기본 모드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드라이빙의 맛이 좀 더 좋아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이 엔진 사운드만 조금 더 커지는 것 외에는 별다른 드라이빙 모드 간의 차이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코너링입니다. 520i 같은 경우는 4륜을 선택을 할 수가 없는데요. 기본적으로 후륜구동 사양입니다. 근데 보통 후륜구동 같은 경우는 코너에서 이 드라이빙의 참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고속으로 코너를 돌면서 코너링 성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스포츠 모드로 해둔 상태입니다. 이 회전 구간이 굉장히 좀 각도가 큰 구간인데요. 방금 이렇게 노면이 안 좋은 구간을 이렇게 코너로 가는데에도 이게 승차감이 컴포트해졌어도 BMW 차량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독특한 이런 날렵한 코너링 성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스포츠 모드로 바꾸게 되면 코너에서 약간 더 이 조향성이 민첩해지기는 하는데요. 일반 모드하고 이 핸들 무게감은 사실 큰 차이가 느껴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숙도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520i 같은 경우는 1, 2열에 이중 접합 유리가 미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게 아무리 그래도 6천만 원이 넘는 차인데 이중접합 유리가 없으면은 윈드 노이즈가 너무 큰 게 아닐까 이런 우려가 들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탔을 때에도 그렇고 정숙도를 체크하더라도 일반적인 준대형 세단이 가지고 있는 정숙도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창문을 열어보면은 이중접합 유리가 아니기는 하지만 유리 글라스 두께가 조금 더 두꺼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정숙도 같은 경우는 이중접합 유무보다는 도어 실링의 마감이라든지 아니면 소재를 어떤 것을 썼냐에 따라서 이 정숙도가 조금 달라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중접합 유리가 없는 520i는 일반적인 준대형 세단이 가지고 있는 평균적인 정숙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짠! 이번에는 2열 시승입니다. 현재 시승 중인 차량은 520i 기본 라인인데요. 휠은 구형에 비하면 1인치가 커진 19인치부터 기본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제가 지금 잘 포장된 도로를 가고 있을 때에는 비교적 2열 승차감이 컴포트한 편에 속하는데요. 요거는 이게 G바디, G30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굉장히 컴포트해졌고 또 이제 G30 페이스 리프트 버전이 LCI 버전에서는 훨씬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요게 2열 탑승자 입장에선 좋기는 하지만 드라이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아쉽다라는 평을 많이 남겨주셨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이 신형 G60은 오히려 다시 조금 더 컴포트하면서도 탄탄하게 조여져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약간 매놀 같은 데 밟을 거거든요. 요럴 때는 뭔가 이 노면을 기존 버전에 비해서 살짝 더 읽어준다 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충격이 한번 덜컹하고 잔여 진동이 남지 않기 때문에 편하네요. 그리고 방금처럼 방지턱을 넘었을 때에는 오히려 컴포트하고 푹신하게 받아주기 때문에 약간 탄탄하게 조여놨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신형으로 오면서 공간도 넓어지고 특히 2열 레그룸이 조금 더 커졌기 때문에 패밀리카로 사용했을 때 뒷자리를 이용하는 승객은 조금 더 편안하게 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고로 E클래스와 비교했을 때는 E클래스의 승차감이 조금 더 푹신하게 느껴졌고요. 또 이제 그랜저와 K8과 비교하면은 이런 자잘자잘한 노면 구간에서는 그랜저와 K8이 조금 더 좋게 느껴졌지만 고속으로 갔을 때에는 오히려 5 시리즈가 조금 더 편안하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자, 이렇게 신형 5 시리즈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5 시리즈의 에어백은 총 7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구형 기준 미국 IIHS에서 2022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유로엔캡에서는 별 5개를 받았습니다. 무상 수리 및 리콜은 아직이고요. 주요 불만 사항은 구형 기준 낮은 공기 흡입구 위치로 인한 침수 가능성 등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홍 씨의 총평, 신형 5 시리즈 어떠냐? 일단 예뻐졌습니다. BM 본연의 스포티함과 남성미가 이번에 제대로 표현이 된 것 같은데요. 여기에 동급 대비 가장 큰 사이즈의 가격대도 메리트입니다. 하지만 라인업이 세분화가 되면서 차별이 심해졌습니다. 특히 엔트리에서 빠진 옵션도 많고요. 이에 따른 실내 소재도 거의 다운그레이드가 된 수준입니다. 그래도 530으로 가면은 끝판왕! 신형 5 시리즈였습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